이게 이런 유형을 줄 때 곱셈 공식 할 때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곱셈 공식은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냥 막 분배해도 되는데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나누어서 곱해서 치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항의 개수를 좀 줄여서 전개하면 좀 낫지 않냐라는 거였는데 크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긴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는 안 그렇습니다. 가로 4개를 분배할 때는 어떻게 묶으라고 했었죠? 그 뒤에 상수항이 같은 거 두 개?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은 거 2개를 묶습니다.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상수항의 합이 D24 써주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분배합니다. 두 개 따로따로. 네.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마이너스 x 뒤에 마이너스 12 이쪽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서는 그때 말했듯이 크게 뭐 효과가 없었는데 인수분해는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공통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통분을 한 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상수와 이 상수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상수와 이 상수와 이 상수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만들면 2차항과 1차항까지는 항이 똑같이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럼 치환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 4개짜리를 묶을 때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묶는 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치환을 한 상태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A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그냥 A로 간단히 보겠다는 거죠.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행동 치환. 그러면 식은 A-12와 A-2에 곱이되고 플러스 24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분배하는 거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4A. 상상은 플러스 24,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48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x에 대한 관계식이었는데 지금은 a에 대한 관계식이 됐죠?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여기 a, 여기 a 이쪽에 곱해서 48 더해서 14가 되는 게 6과 8이죠. 9는 곱해서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a-6, a-8 됐죠? 네. 그럼 이게 답인가요? 이게 인수분해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답은 아니겠죠? 원래 있었던 식이 얘네들이었기 때문에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자, 이게 답인가요? 아직도 아닙니다. 네. 여기 또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괜찮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이렇게 두 개.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이 가로 하나가 두 개 곱으로 x-3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네. 뒤 거 이제 붙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근데 뒤는 안 되겠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럼 안 되면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인수분해 끝이 된다. 곱셈 공식일 때는 아까 말한 치환이 큰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인수분해일 때는 치환하고 식이 매우 단순해진 상태에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만큼 인수분해도 쉽고 인수분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일 때는 치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질문요? 질문요? 없나요? 네.
그렇군요. 나머지는 잘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저번에 수업하다 말았던 세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여기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갑시다. 다시 한번 저번에 했던 문제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용 하고 추가 보충용으로 이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이 두 개짜리 인수분해 항 두 개의 인수분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ax-ay a로 묶고 x-y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 다음은 16x제곱 마이너스 49y제곱 공통인수 없어요. 근데 항이 두 개짜리야.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쟤는 분명히 제곱식에 넣는 거다. 4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y의 7y의 전체 제곱. 그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제곱 밑에는 4x와 7y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거예요. 그럼 항 3개짜리는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이런 것들.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인수분해법.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다시 두 가지. 제곱항이 3개 있는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 뭐 이런 케이스. 이 4는 필요에 따라서 2의 제곱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항이 3개가 돼요. 근데 그 3개 중에 a제곱, b제곱은 같은 플러스인데 여기 있는 2의 제곱인 4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제곱항 중에 뭐가 다른 하나는 잠깐 빼놓고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이건 고등교과에서 배운 게 아니고 중등교과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완전 제곱식 a-b의 전체 제곱 뒤에 있는 것 2의 제곱 그럼 다시 위에 있는 것처럼 합쳐가 되죠. a-b와 2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a 빼기 b 플러스 2 a 빼기 b 마이너스 이렇게 항 4개짜리는 저런 식으로 제곱항이 3개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법. 근데 제곱항이 3개 없는 케이스죠. ax 플러스 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네. 그래서 이건 a로 묶죠. 그럼 x 플러스 y가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남고 그래서 공통인수가 또 나오네요. 그럼 x 플러스 y로 이렇게 묶어주고 공통인수로 묶으면 가로 쳐야죠. 남는 거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중학교 국가에서 배웠던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중에 2개, 3개, 4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제 고등교과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항이 5개짜리 이상부터는 다 똑같은 인수분해법이에요. 패턴 자체는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죠. 항이 5개든 6개든 7개든 같은 패턴대로 이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항 5개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첫 번째 아마 문제 안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X도 있고 Y도 있고 어떨 때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2개나 혹은 3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자를 찍어야 돼요. X면 X, Y면 Y 한 문자를 찍는데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데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작아지도록.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내림차순이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뜻이야.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별로 정리하시오. 대신 그 한 문자를 지정할 때, 근데 문자가 여러 개인데 보통 뭐를 기준으로 그러면 문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최고창의 차수가 작은 것, 걔를 선택합니다. X, Y 두 개 문자가 있는데 X한테 물어봐. 야, 너 최고창이 몇 차야? Y 너 최고창이 몇 차야? 라고 물어봐서 가장 낮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문자로 한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해요. 굳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차수가 높은 문자로 선택하게 되면 항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X는 만약에 2차야. 근데 Y가 3차야. 근데 이 식을 내가 Y로 정리하게 되면 3창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창 있어야 되죠? 1창 생기겠죠? 상수항 생기겠죠? 항이 4개가 됩니다. 근데 X에 대한 2창으로 만약 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면 X에 대한 2창, X에 대한 1창, X 없는 상수항, 항이 3개입니다. 그럼 항이 4개인 게 인수분해하기 편한 거야? 항이 3개인 게 인수분해하기 편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수분해하기 편한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항들에 대한 관계를 계속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항이 작아야 개수가 인수분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걸 선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무래도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면 항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좀 더 편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거로 한 문자로 내림창 정리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 아까 우리 했던 거죠.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서 그다음부터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라면 저 위에 있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항이 6개짜리입니다. 그럼 저 항 6개짜리는 5개 이상의 인수분해에 적용될 테니까 저기 중에 X든 Y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X한테 물어보니까 X 최고창 2차, 얘는 X 없고 얘는 1차, 얘는 1차, X 없고 X 없고. 그럼 X의 최고창은 2차네요. 그럼 Y의 최고창은 Y 2차, X, Y 없고 Y 1차, Y 없고 Y 1차, Y 없고. 그럼 Y의 최고창은 2차입니다. 그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둘 다 차수가 똑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알파벳 숫대로 하면 되시네요. 식을 Y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X가 알파벳 배열상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X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상관없는데 그냥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는 게 이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저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됐니? 그럼 X의 최고창 2창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썼고요. 그럼 X가 1창, X 하나 있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X가 문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2XY는 2Y가 X의 개수가 되고 여기 있는 X는 플러스 1이 X의 개수가 돼요. 그럼 X의 개수끼리 서로 항의 부호에 맞게 써야 되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1X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죠. 아셨죠?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 취급이니까 Y도 숫자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 됐고요. 남아있는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줄게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x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꼴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위에 있는 원식과 지금 바꾸는 이 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항이 몇 개였을까? 6개였죠. 여기는 항이 몇 개인 거죠? 3개입니다. x의 2창, x가 한 번 있는 x의 1창, 그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 항이 3개로 바뀐 거예요. 물론 위아래 같은 식이야. 전혀 다른 식이 아니죠. 같은 식인데 표현을 이렇게 썼더니 위는 무규칙인 상태로 본 다음에 항이 6개로 쭉 다 배열되는데 이걸 x로 정리해봤더니 항이 3개로 줄었어요. 3개 우리 인수분해 한번 봐야잖아. 그렇죠? 항색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에 x 2개 곱 여기는 상수항, 이 가루가 상수항이죠. 이 가루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얘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두 수의 곱이 필요한 거죠. 얘도 그래요. 여기 있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라는 상수항을 두 개의 가로의 곱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개되는 다항식을 두 개의 가로의 곱으로 묶는 상태. 인수분해. 아, 저기 있는 저 2차식 자체를 y에 대한 2차식 자체를 인수분해하는 뜻이구나.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여기 y, 여기 y. 이쪽에 2, 이쪽 1.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이 가로와 이 가로를 곱하면 위에 있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위아래에 있는 가로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치? 항상 그랬잖아. 곱한 다음에 위 거 만들고 더해서 가운데 거 만들고. 그럼 둘을 더하면 yy 더하면 2y가 나오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가운데 2y 플러스 1이 나오는 까지 확인했잖아.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돼. 어떻게 묶어야 됩니까? 인수분해할 때 당연히 위에 있는 거 묶고 아래에 있는 거 묶잖아. 선생님 중괄호는 뭐죠? 소괄호가 보여서 그냥 구분하라고 중괄호 친 거야. 그럼 위에는 가로 x 이 가로는 의미가 없겠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y 플러스 2 밑에는 가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61번의 정답이 나타납니다. 끝난 거예요. 저렇게 인수분해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62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쓰지 마라. 문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옆에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6개네. 5개 이상짜리부터는. 근데 고등교과는 보통 나와봐야 5개 아니면 6개야. 제일 많은 게 6개야. 5개는 약간 심심하고 7개, 8개로 가는 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는데 아무래도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보다는 계산만 지저분해져서 잘 안 내는 편이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6개야. 그럼 한 5개짜리 이상 인수분해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X한테 물어봐. 야, 너 몇 차야? 나? 나 3차. 나 꽤 차수 높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Y한테 물어봐요. Y. 너 Y가 있는 항이 어디 있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넌 몇 차야? 나 1차. 너구나. 난 너로 갈래. 차수가 낮은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럼 Y가 있는 것, 예. Y가 있는 것, 예. Y가 있는 것, 예. 해서 Y를 문자로 취급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수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y가 없는 것 표시하지 않았던 것 얘나 얘는 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은 항 2개짜리잖아. 이렇게 되니까 위에는 항이 6개씩이었는데 이제는 항이 2개예요. y로 묶이는 y가 있는 항, y가 없는 상수항. 그렇게 묶이네요. 그러면 항 2개짜리 인수분해 잘하시네. 항 2개짜리 인수분해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물론 얘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간단한 거였지만 항 2개짜리 인수분해 개념 자체는 단순하죠. 제곱 있으면 제곱만의 제곱 묶든지 제곱 없으면 당연히 공통인수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가로와 뒤쪽에 있는 가로에서 뭔가 공통인수가 나온다는 뜻이지. 최대한 묶어줄 수 있으면 묶어주라는 얘기야. 근데 묶어주려 하는데 금방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좀 보기 안 좋은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 안 될까? 네, 뺍시다. 마이너스 보기 안 좋으니까. 빼면 부호만 다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y. 그냥 부호만 뺀 겁니다. 별거 없고요. 여기서는 2, 6, 2, 2가 더 겹치고 x세제곱, x제곱, x가 더 겹쳐요. 그럼 공통인수는 2x라는 얘기야. 그럼 2x를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 빼도 되고 뒤로 빼도 됩니다. 그럼 2x, 각 항을 2x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면 마이너스가 되고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고 x제곱을 x로 나누면 x가 남고 2x를 2로 나누면 당연히 1이 남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남네요. 여기 있네. 똑같네. 항 2개짜리 원래 그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방법으로 인수되는 거 없다니까. 항 2개짜리는 여기 항 2개가 서로 같은 공통인수를 갖거나 아니면 제곱만의 제곱이에요. 그거 말고는 인수분해법이 없어. 항 2개짜리는. 근데 이 식은 제곱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공통인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지 않고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당히 부호와 그다음에 EX라는 걸 잘 묶어줬더니 지금처럼 똑같은 항이 나타나네요. 그럼 공통인수 나오면 묶죠?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요, 공통인수. 그리고 가로치고 남아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y, 남아있는 것 플러스 2x. 얘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y 남고 얘 빠져나오면 플러스 2x가 남죠. 조금 이쁘게 쓰면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는 연습을 살짝만 더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약간 네,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런 건가, 얘들아. 6번 같은 거는 인수분해 하래.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 6개짜리네. 항 6개짜리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한 문자로 내림차순. 야, 엄마. 그거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공식이야, 이거. 이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 이건 뭐로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이게 그 꼴이야. 근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요? 부호는 어딘가에 음수가 있고 어딘가에 양수가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4ac 이런 경우로 본다면 a와 c를 곱했을 때는 a가 하고 c가 있는 하고 곱했던데 플러스인데 b가 포함되어 있거나 a가 한 번, c가 한 번 곱해지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a와 c 쪽에 음수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단 얘가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x를 2a로 보고 x를 마이너스 2a로 보고 y는 그냥 2b로 보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C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게 부호정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 이렇게 된다고요? 한번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2b를 제곱하면 플러스 4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2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xy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지. 그럼 마이너스 8ab 플러스 2yz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잖아요. 마이너스 4bc 그 다음에 플러스 2zx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요. 그럼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2ac 거기 2배 하면 플러스 4ac 딱 맞잖아. 아 그러네. 그럼 여기 x, y, z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보기를 찾았더니만 이 답이 없잖아? 이 답이 없으면 뭐예요? 이 답이 없으면 제곱 밑에서 여기는 아니죠? 여기서 음수를 바깥으로 뺀 겁니다. 마이너스 항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로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b로 마이너스 c는 플러스 c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음수를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 결론은 이거를 제곱한 결과와 같아져요. 이렇게. 이 답이 없으면 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뭐 풀어줄 게 아니었는데 이거 왜 풀어드렸냐면 혹시 지금 설명한 거랑 헷갈릴까봐 한 6개짜리 인수분해니까 5개로 내림차 정리하는 걸 한 문자로 내림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복잡해져.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 그 방법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이 안 될 때 어떤 꼴인지 모를 때 그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거고 이건 공식이 있는데 왜 공식을 써먹어야지. 이건 공식 써먹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문자 여러 개인 것 중에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21번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이런 거. 자 보세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항 6개짜리 인수분해요. 어떻게 하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x의 최고창은 3차, y의 최고창은 2차, z의 최고창도 2차. 그럼 y든 z든 한 문자로 묶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알파벳 순으로 묶는 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럼 y가 z보다 알파벳이 앞이니까 얘네들이 최고창이야. y 제곱이 있는 거. 얘네 둘. y 제곱이죠? 그럼 y 제곱을 바깥으로 빼요.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z가 y 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쟤네들은 이제 없어졌고 썼고 그 다음은 y가 하나씩 있는 y 1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y만 뺀다면 플러스 y만 뺀다면 마이너스 z제곱 y만 뺀다면 플러스 xz y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없는 항 얘네 둘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z 제곱 이렇게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는 항이 6개가 아니고 3개가 된 겁니다. y제곱 y 없는 거.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공통이다 뭐 앞에 2개곱 뒤에 2개곱 가운데 덧셈해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거 하기 전에 얘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공통인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통인수 있냐면 이게 좀 부호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호 정리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서는 음수를 잠깐 빼요. 그럼 가로 안에서 음수를 빼내면 안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x-z가 돼요.
y제곱. 그 다음 항 3개짜리 인수분해 할 겁니다. 하는데 인수분해보다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거는 공통인수니까. 여기는 식에서 잠깐만요. 뭐가 잘못 써진 것 같은데 y가 하나 있는 항. 공통인수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다. 선생님 잘못 봤어요. 여기서는 뭘 바깥으로 빼냐면 z를 바깥으로 빼세요. z 이렇게. 그럼 뭐가 남죠? 여기는 마이너스 z, 얘는 플러스 z 빠져나오면 얘도 x 마이너스 z가 남아요. 이렇게. 얘는 x 하나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x 하나 보세요. x 하나 바깥으로 빼내면 x 2개 남고 마이너스 z 제곱이 돼요.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x 한 다음에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x 마이너스 z, x 플러스 z 이렇게 돼요. 뒤에 플러스 x, x 마이너스 z, x 플러스 z 이렇게.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은 바깥으로 뺍니다. x 마이너스 z. 자, 빼낼 때, 조심할 때, 빼내는데, 이것만 빼내면 또 y제곱 앞에 최고창이 y제곱이잖아. 근데 y제곱 음수가 붙어. 항상 인수분해나 2차 방식은 최고창 앞에 음수가 붙으면 그만큼 계산이 불편해져요. 왜? 부호까지 끼고 계산을 인수분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앞에 숫자 맞춘 것도 골치 아픈데 부호까지 끼고 계산하다 보면 양음항 위아래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제곱항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뺄 때 같이 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로 빼요. 그러면 얘는 다 빠져나가고 y제곱이 남고 얘는 얘가 빠져나가는데 음수를 뺐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저거 빠져나가면 z, y 얘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거 빠져나가면 x, x 플러스 z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하겠네? 자, 남은 거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얘를 인수분해 할 겁니다. 항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앞에 2개고 y와 y의 곱, d는 벌써 곱이 되겠네요. x와 x 플러스 z의 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벌써 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플러스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근데 다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쳐주는 게 좋아요. 미리. 어느 한쪽에 플러스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인데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z가 나와야 돼. 어느 쪽에 음수를 더해야 되죠? z에 음이 붙으려면 밑에 z 있잖아. 여기 음이 붙으려면 여기가 가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야겠죠.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플러스를 주는 게 맞겠네요. 그럼 둘을 곱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위아래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x 가로 y 플러스 z. 둘을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인데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z가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네요. 여기. 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잘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로치고 묶고 이렇게 가로치고 묶고. 그럼 답은 앞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y 플러스 x 써주고 그 다음 마지막 가로 여기 쓸 때는 음수가 분배되겠죠? 그러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 이렇게 돼요. 이 답을 찾으면 돼. 근데 이 답이 아마 보기 문제라면 이렇게 답이 나왔지는 않을 겁니다. 됐니? 보통은 알파벳 순으로 많이 쓰잖아. x 다음에서 y 오고 y 다음에 z도. 근데 뭐 얘는 별 문제 없어 보여. 얘는 그냥 앞뒤 순서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 없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x 앞에 음이 있네. 그럼 x 앞에 음이 있으니까 쓸 때 마이너스 x로 가야 되잖아. 가로 안에 마이너스 x 보기 안 좋아요. 그럼 여기는 결국은 여기 있는 가로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치? 그럼 얘를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안에 있는 항이 전부 다 부가 반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음과 이 음이 만나면 가운데 음수를 붙이면 빼기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이 두 번 만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어지고 그냥 항의 모양을 맞춰 쏘게 되면 x 플러스 y부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z 쓰고 그 다음 항 3개짜리
x-y 플러스 z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답을 찾으면 보기에는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 문제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교재 자체가 기초나 기본에 관련된 교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건 절대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 조금 계산이 복잡한, 심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하고 부호 정리 잘 해줘야 되고 항해 배할 때도 공통수 찾아서 미리 또 빼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손 좀 굉장히 많이 가는 복잡한 형태예요. 쉬운 꼴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거 오늘 설명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과제하세요 그랬으면 장담하는데 아무도 못 푸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아니면 풀어도 힘들게 아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이건가? 라는 마음으로 이제 푸신 분도 있을 텐데 거의 못 풀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배열이 좀 복잡해요. 일단은. 네, 그런 문제겠고요. 23번 문제도 매우 유명한 문제니까 얼른 보여드릴게요. 23번. 23번 아까 위랑 비슷한데? 이게 그 문제 아니네요. 선생님이 알고 있던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얘랑 비슷한 문제. 자, 잠깐만. 선생님 여기다 답 써놓을게요, 미리. 이 답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렇잖아? 자, 봐. 좀 전에 22번 문제는 이런 패턴대로 푸시면 됩니다. 번호만 바뀌었고 문자가 XY에서 XYZ에서 ABC로 바뀐 거지 부호도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풀이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답이 저렇게 나왔잖아. 근데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의 세변을 XYZ라고 합시다. XYZ를 세변하는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됐니?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이게 능령 아마 뒤에 능령 붙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하셔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항 5개 이상짜리 이건 인수분해 공식도 적용이 안 되는 복잡한 식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항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했더니 답이 이렇게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그게 0이야. 근데 곱해서 0이 되려면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 돼 있어야 돼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삼각형의 두 변기를 더해서 0이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변기는 양수인데 양수끼리 더해서 어떻게 0이 돼요?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인데 x-z가 0이 된다는 뜻은 따라서 x와 z가 서로 같은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세 변 중에 이 변과 이 변끼리 서로 같다는 뜻이야. 이등변. 됐니? 그럼 나머지 하나 더 남았는데요. x-y 플러스 z가 0이 된다는 뜻은 따라서 y는 x 플러스 z랑 같아. 이거 삼각형 그려지니? 중1 때 너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할 때 뭐라 배웠어? 그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가장 긴 변이라도 해도 셋 중에 야 누가 제일 키 커? 제가 제일 키 커요. 그래? 아유 너 키 정말 크구나. 근데 걔 키는 나머지 키 작은 애 두 명의 합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게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y가 가장 긴 변이었다고 치더라도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졌잖아.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x와 z의 변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생각했던 문제는 없고 뒤에 나오나 혹시? 시점 감각 문제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여서 오늘은 이거 다 안 풀어도 돼. 얻어갈 수 있는 요것만 잘 얻어가도 충분해 사실.
말했잖아.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앞쪽에서는 초반에 요 한번 인수분해 파트까지 좀 끝내놓고 나서 선생님 사진 테스트도 좀 볼 거고 테스트 보기 전에 연습 문제도 따로 더 추가로 더 드릴 생각이었어요.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모르는 거 일단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받고 딱 한번 테스트 보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짜에 맞춰서 언제까지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어디까지 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하나만 건져도 항이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를 건지기만 해도 나름 오늘 수업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와, 네, 근데 좀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안 보이고, 네, 좀 아쉽네요. 문제를 그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주로 많이 그거는 항의 배열 이게 주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항의 배열이나 부호를 잘못 맞추면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막 만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잠깐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뽑아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억지로 만들지 맙시다. 괜히 시간 끌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굳이 한 문제 정도 더 본다면 네. 계속 3차만 나와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6번 문제, 49페이지 6번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 뭐 8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세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공식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저렇게 나오나요? 차수도 안 맞고, 딱히 맞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이 안 떠오르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요. 항 6개짜리 인수분해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A의 최고차 1차, B의 최고차 2차, C의 최고차 1차. 그럼 뭐로 묶죠? A로. A나 C로 묶는 거야. 근데 C보다는 A가 알파벳 순서니까 A로 묶도록 할게요. 그럼 A가 있는 것, 여기, 여기, 여기. 그럼 A를 빼고 나머지 써보세요. B, 마이너스 C,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없는 것. 마이너스 B제곱인데, B제곱표는 일단 써놓을게요. 일단 써놓고. 플러스 BC, 마이너스 B. 다 썼네요. 그다음 A, 가로 B 마이너스 C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되면 항이 몇 개가 되는 거죠? 항 2개짜리죠. 항 2개짜리 인수분해는. 합차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는 거잖아. 근데 합차는 아닌 것 같아. 그럼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는데, 공통인수는 안 보이네? 공통인수는 인수가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든 항에 B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호도 살짝 안 맞으니까, 주어져 있는 저 가로 안에서 마이너스 B를 바깥으로 빼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B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플러스가 되고 B제곱에서 B 하나 빼면 B가 한 개 남겠죠. 그건 괜찮아요? 무슨 말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가면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BC에서 B를 빼가면 C가 하나 남죠. 네.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를 다 빼가면 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플러스 1이 남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나와 있네요. 똑같이. 공통 부분이구나. 공통 묶어야죠. 그리고 묶었으니까 가로 쳐야 되겠죠. 공통부분 분배되려면 가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가로 안에 남아있는 거 A,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B. 됐네요.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네, 가로와 가로의 곱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말씀드렸는데 6번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그 문제와 인수분해법이 거의 비슷할 것 같으니까 설명해드린 걸 참고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항 5개 이상짜리는 따로 문제용이 없는 건가요? 잠깐만. 여기 있다. 찾았다. 이 문제. 없을 리가 없는데. 자, 이런 문제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항이 5개짜리 이상 인수분해면 31번 문제. 31번. 네, 31번. 대표적인 항이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법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막 제곱도 있고 뭐 ABC만 문제 겹쳐져 있고 복잡해요. 보기에는. 근데 항이 6개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뭔가 연관이 됐나요? 혹시 제곱이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우리가 아는 공식을 막 적용시켜봐도 기본 얘는 적용되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면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항 5개 이상이니까 한 문자로 내림차순 종류. 문자 종류는 3종류. A, B, C. 그치? A, B, C. 어떻게? 최고창을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한 문자로 내림차순 되니까 최고창. A의 최고창. 2차. B의 최고창. 2차. C의 최고창. 다 똑같네? 다 똑같으면.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묻습니다. A로 갑시다. 그럼 A의 최고창 있는 걸 찾아야 돼요. A의 최고창 2차 있는 거. 여기 2차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럼 A 제곱을 바깥으로 빼면 뭐가 남죠? B 플러스가 남네요. 괜찮아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항을 배열했으니까 살짝 지울게요. 그 다음 A가 하나 있는 1창. 여기 A 하나 있고 여기 A 하나가 있어요. 보이나요? 네. 그럼 A를 바깥으로 빼면 남은 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괜찮지? 네. 그냥 지우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 얘네들은 A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수항 취급하라는 얘기지. 상수항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고 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혹시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B 플러스 E. 얘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내가 만약 인수분해 한다면 이게 B 플러스 E 하나랑 B 마이너스 E 하나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되세요? 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인수분해 한다면 그렇게 바뀌겠지. 그랬더니 또 보여. B 플러스가 또 보여. 이 정도면 뒤에는 상수항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B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안 나와준다고? 뒤에 만약 상수항이 안 나와준다고? 이건 배신이야. 이 정도면. 그런 문제는 거의 출제 안 해요. 앞에서 B 플러스, 중간에 B 플러스, 에이, 그러면 상수항도 B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럼 B 플러스가 나오도록 얘를 적당히 또 잘 묶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묶으면 B 플러스가 나오냐면, 둘 다 마이너스잖아. 일단 마이너스는 무조건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B가 2개, C가 하나니까, 얘는 B가 하나, C가 2개니까, 뭐가 겹쳐요? BC가 겹쳐. 그치? B 하나, C 하나 겹쳐. 그럼 마이너스 BC를 바깥으로 빼면, 음수 빼면 부호는 양수. B 하나, C 하나 빼면 B 남고, 음수에서 음수 빼면 양수. B 하나, C 하나 빼면 C가 남겠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는 얘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인수분했더니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BC로 묶어냈더니 B 플러스 E. 아, 공통 부분이 보여. 여기까지. 그래서 B 플러스 E를 바깥으로 한꺼번에 빼줍니다. B 플러스 E. 빼줬어요. 빼주고 남는 가로를 쳐야 되겠죠? 남는 걸 다 써야 되니까. 남은 것 A제곱. 남은 것 이렇게 남았죠? 플러스 B 마이너스 A. 남은 것 이게 남아요. 마이너스 BC. 자, 앞에 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뒤 거는 항이 몇 개짜리죠? 항이 3개짜리네요. 항 3개 인수분해는 A와 A의 곱. 뒤는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B와 C의 곱이겠지. BC니까. 부호만 잘 주면 되는데 어디에 부호? B에 플러스 C에 마이너스를 줘야 얘네 둘을 더하면
B-C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잘 됐으니까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럼 답 쓰세요, 그러면.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근데 좀 모양 이쁘게 써보면 A 플러스 B 써주고, B 플러스 C 써주고, A 마이너스 C. 이렇게 한번 써줬어요. 자, 근데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 보면 앞에 처음에 써 있었어요.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3이라고. B 플러스 C는 5라고. 근데 왜 얘 값이 없지? 얘 왜 값이 없는 거야? 걔는 어떻게 해? 봐봐. 연립방정식이야. A 플러스 B는 3, B 플러스 C는 5. A 빼기 C가 되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요. 그럼 B가 지워져. 그 A에서 C를 빼니까 A-C.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 A 빼기 C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유명한, 사실은 한 5개짜리 인수분해 중에 이게 제일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안 나와서,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랬는데, 네, 여기 중간에 하나 숨어 있잖아요. 이건 별표 쳐놓으세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어렵긴 해. 선생님도 인정해. 어렵긴 해. 근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 연습을 지웠다 쓰시고 하면서, 똑같은 문제도 괜찮으니까 2번, 3번 반복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진도 많이 나오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 항이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해봤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고 아마 이거를 그냥 선생님 한 번만 딱 설명드리고 집에 가서 풀어라 그러면 거의 손 못 대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하나씩 유형은 되도록 다 짚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헷갈리시면 여기 있는 문제 유형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 돌려서 보시고 한 5개짜리 인수분해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건 풀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배우지 않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수정리랑 그 다음에 활용문제 요거 빼고 나머지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는 써있어. 46페이지, 47페이지, 여기 47페이지 있잖아.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러니까 24번, 25번, 26번은 과제 아니란 얘기예요. 27번 과제 아니고 28, 29, 30, 31, 32, 33이 과제 아니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근데 뒤에는 나머지는 따로 안 써 있는데 49페이지는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7번 살짝 지우는 표시하세요. 그거는 이번 과제 아니야. 50페이지 7번은 과제 아니야. 네. 그리고 뭐야? 50페이지는 그냥 8번만 해야 되겠는데? 50페이지는 8번만 하세요. 걔만 과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수정리에 관련된 내용이라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빼라 문제 빼고 나머지는 푸시면 돼서 양은 얼마 안 될 텐데 각자 명절 잘 보내시고 과제 많이 드리지 않을